안녕하십니까. 부천 부동산 1타 강사 윤주영입니다. 제가 오늘 부천 지도를 보면서 우리 부천 시민들이 궁금해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팍팍 긁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 그 부천의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부천서 자랐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자랐던 삼종동 이쪽 지역이 공업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어릴 때도 보면 주거지역도 물론 있었지만 이 내동 쪽을 위주로 해서 도당동 이쪽 지역 작은 기업들이 굴뚝산업들이 되게 많았어요. 작은 공장들도 많고 당연히 여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상당히 많으셨고, 저희 부모님도 이쪽 지역에서 공장 근로자로 이제 생계를 유지하셨던 기억도 갖고 있고요. 이게 이제 부천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공업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 더 이제 발전이 됐죠. 그래서 그 위쪽에 이 테크노파크 단지 쪽에 그 기업들이 유치가 돼서 집적 시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여기 로봇, 조명 이런 기업들이 여기 많이 산재하고 있어서 부천의 주된 공업 지역은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울러서 이쪽에 오정산업단지 쪽이라고, 이쪽에 오정산업단지가 이제 2000년대 들면서 건설이 되면서 이쪽에 또 많은 기업들이 들어왔죠. 부천 지역은 대부분 이제 이렇게 주거 지역, 이런 문화시설 이런 쪽이 많고, 주로 이제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의 소재지는 보통 지금 말씀드린 이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상황인데, 또 하나 덧붙여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부천은 전통시장이 상당히 많거든요. 전통시장이 제가 자란 신흥시장 말씀드렸고, 이 부천역 인근에 있는 부천 자유시장도 아주 유명한 전통 시장 중에 하나죠. 그리고 역곡에도 상상시장이라고도 있고, 하여튼 부천 도초 원종시장, 부흥시장 등등등 상당히 많은 전통시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부천에는 면적에 비해서 많은 인구들이 살기 때문에 소규모의 점포들이 되게 많죠. 이제 그게 의미하는 바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상당히 많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부천의 경제적 기반은 그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그리고 큰 기업이 좀 예전에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좀 타지로 이전을 해서도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데, 여전히 중소기업들은 상당히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하에 이제 부천시 행정은 지금까지 소상공인과 기업에 대한 지원을 큰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왔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테크노파크 건물에 부천산업진흥원이라는 데가 존재를 해요. 예전에는 부천산업진흥재단이었죠. 그리고 부천시청에는 이제 기업지원과, 지역경제과, 명칭이 좀 바뀌었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중소기업 지원하는 기능들을 이제 만들어놨죠. 근데 저는 이제 제 사회생활의 대부분을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이제 살아오면서 큰 대기업도 상대를 해봤지만 중소기업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과 호흡을 맞춰온 게 오랜 세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를 체감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었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기업을 설립하면 개인 사업자를 내든 법인 사업자를 내든 일단 매출처가 제일 중요하고, 또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매입처도 중요하고, 또 사람을 잘 뽑아야 되고 관리도 잘 해줘야 되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은행 자금도 가져와야 되고, 또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노무 관계도 챙겨야 되고 법률 관계도 챙겨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상황에서 참 그분들의 고민은 참 많아요. 네. 월급을 받는 분들에 비해서 돈을 잘 벌면 크게 성공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 중소기업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는 게 주지의 사실이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것들은, 왜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기관의 지원이 조금 더 세밀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부천시청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기업지원과의 업무도 받고, 부천산업진흥원, 지금 진흥원, 예전 진흥재단인데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도 봤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원을 바라는 수요자 측의 입장과 지원의 당위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공급을 하는 사람들 입장이 접점이 많지를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내가 걱정스러웠던 부분은 양쪽의 용어가 달라요. 그래서 이 공직자분들, 공무원분들은 기업의 현실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재무제표, 세금 신고서 이런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고, 반대로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는 행정기관의 절차나 용어 이런 걸 잘 몰라요. 이해가 좀 떨어지죠. 아무래도 영역이 달랐기 때문에 관심들을 많이 서로 못 뒀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 대출 이자 보전을 해준다, 판로 개척을 해준다, 뭐 인력 채용을 지원을 해준다, 전시회 비용을 지원해준다,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있어 왔지만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것들은 투여된 예산에 비해서 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게 상당히 안타까웠었고, 뭐 부천 산업진흥원 열심히 하고 있고 시청의 기업 지원과 등등의 여러 부서들도 열심히 하지만 정작 현실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다지 지원의 체감을 못 느끼는 거, 그리고 그런 지원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도 태반이었고, 그런 게 이번에 코로나 시대에서 많이 또 이제 분출이 됐잖아요. 여러 가지 뭐 긴급 재난 지원금 뭐 등등 여러 가지 상생 지원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예산에서 상당히 이제 떼어내서 이제 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한테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의 선한 의지와 무관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입장에 오히려 불만만 양성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게 다른 데 이유가 있다고 보지 않고요. 저는 양쪽의 교류가 너무 없었고 서로의 입장을 서로 이해 못하는 부분이 크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천시장을 준비하면서 뭐 많은 분들이 그러한 뭐 능력을 갖고 있지만 저는 또 누구 못지않게 양쪽의 경험을 해봤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천의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용어를 이해하고 있고 그들의 고민이 뭐고 애로사항이 뭐고 행정에 대한 수요가 뭐고, 반대로 또 저는 시청이라는 곳에서 기업 지원을 하면서 느낀 여러 가지 법규적 제약도 있고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을 잘 조율해 가면, 또 저한테 권한이 주어진다면 그 정책적 물꼬를 터서 의도했던 대로 예산이 제대로 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들한테 흘러 들어가서 그분들이 뭐 지원을 해준다고 사업이 갑자기 확장되거나 큰 변화가 일어나긴 어렵겠지만 적어도 행정기관의 지원에 대한 어떤 수혜받는 입장의 만족도는 크게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사업 여건이 좀 더 개선되고 그런다면 당연히 곳간에서 인심이 나는 것처럼 사업 여건이 좋아지고 행정기관의 관계도 부드러워지면 시책에 대한 여러 협조도 가능할 것이고, 부천 지역 전반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그 기업에 근무하는 그 소상공인과 같이 사업을 하는 분들의 경제 여건도 좋아질 것이고, 두루두루 여파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제가 만약에 시장이 된다면 그 기업 지원 시책과 소상공인 지원 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그리고 형식의 틀에 부여받지 않고 전면적인 개선을 도모해 볼 생각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지자체장의 권한 밖을 벗어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은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같이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부천에서 자랐고 또 누구보다도 부천의 지역 기업들과 많이 연을 맺었던 하나, 지금 후보자 중에 제가 많이 관계를 맺었다고 자신하고 있는데, 저한테 권한이 주어진다면 그런 흐름과 전제 속에서 지역경제 분위기를 확 바꿔보고 싶다, 그런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박박 걸러드렸습니다.